사실 뭐 두 국가론을 막 논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은 아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한테 설문을 하면 걔네들한테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학은 아니고 상담심리학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6.25 진짜 너무 무슨 무시한 6.25가 있었죠. 근데 제가 1963년생입니다. 올해로 62세인데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는 그 아주 척박한, 오히려 시골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서울 쥐가 먹을 게 없는. 그 시골 쥐는 그래도 과일이라도 떨어진 거 먹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뭐 어렵게 살았고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저희는 몰랐죠. 6.25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황해도 장현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장상건 마루에 하는 그 장상고 쪽에서 과수원을 크게 하셨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근데 그 소래교회에서 안수받으시고 목사가 되셨던 분인데 6.25가 나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탈출 그래가지고 백령도로 이렇게 나룻배 같은 거 뭐 나무 짜개진 거 갖고 탈출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켈러 부대가 된 거예요. 켈러 부대가 뭐냐면 이제 다 내려와도 북한 적진에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소래교회를 갔더니 그 소래교회를 주변으로 죽창으로 아버지의 친지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지들을 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다 죽여놓은 거예요. 누가 죽인지를 알아. 왜냐하면 아버지 친구들이 죽인 거지 뭐. 왜냐하면 누가 예수 믿는지를 아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또 다 죽인 거예요. 그 자기 친구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아서 왜 목사가 안 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오히려 친구들을 자기가 너무 많이 죽여서 자기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냥 저한테까지도 확실하게 이게 남아있는데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때에서 60대에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6.25의 어떤 아픔, 뭐 고통 이런 거 얘기해도 요즘 애들은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들이 다 이렇게 잘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 모습인데 거의 뭐 폐허가 됐죠. 이런 폐허에서 10년 만에 내가 이제 태어났을 땐 그래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맞는 것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빠르고 뭘 잘하는 민족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구한 거예요. 그 옛날에 미군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칼라가 아니라 흑백 사진인데 이걸 칼라로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한 거죠.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잘린 다리와 피난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롯데타워 123층, 로타 1, 2, 3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롯데타워 123층에 가보신 분? 예, 많이들 가보셨네요. 그러면 그 롯데 123층을 누가 관리할까요? 관리실장이 관리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관리할까요? 맞춰야 되는데. 인공지능인데요. 그 인공지능의 이름은 로타 1, 2,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타 1, 2, 3이 전체적인 건물의 온도, 습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트래픽 이런 거 모두 다 관리합니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그렇게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력, 최소한으로 전기값을 싸게 하면서도 밝게 뭐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로타 1, 2, 3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물 짓는 게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IT가 플러스 된 거죠. 건축을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잘 만들고 컴퓨터도 잘하다 보니까 건축학 플러스 IT가 접목된 세상이 저희가 되고가고 있죠. 뭐 꿈도 못 꾸는 일들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제가 태어나니까 후진국이었어요. 태어났는데 후진국이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중진국이 되었다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영어로 된 책자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볼 때 너무 놀란 장면이 미국의 일반 시민의 가정집에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아빠 차, 엄마 차.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자가용이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아빠 차, 엄마 차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구라 컨셉이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이었죠. 요즘 저희가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고요. 제가 이제 경신중학교 다녔거든요. 경신중학교 다닐 때 미아리에서 이제 학교 등원할 때 84번 버스를 타면 그 엔진 뚜껑이 앞에 이렇게 뜨거운 게 달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운전기사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운전 너무 멋있다. 저거 한 번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길바닥에 보면 다니는 택시가 있었는데 그게 포니예요, 포니. 포니를 보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몰아봤으면 저걸 한 번만이라도 몰아볼 수 있을까? 그게 제 꿈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 옆에 있는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셨다고. 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데 요즘 아래 그 잘하는 애들이 그 좀 MZ들이 좀 원래 사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가지가 뭐냐면 인, 의, 예지.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인의예지가 없어. 왜냐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다 까먹어버렸고 제가 이제 요즘 애들 데리고 미국의 비전 투어 같은 데 가면 야 똑바로 서라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똑바로 서라. 근데 여기 일본 투어 왔고 짱깨 투어 왔고 막 다 투어가 되게 왔어. 많이 왔는데 제일 말 안 듣는 애가 누굴까요?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다 하나밖에 안 낳지. 또 그다음에 오냐 키우지. 저희 때는 막 4-5명에 12명 이렇게 나니까 누가 하나 안 들어와도 몰랐어. 근데 요즘 애들은 딱 하나 낳고 걔네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니까 애들이 사가지가 없어요. 사가지. 이게 외국에 나가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걱정인데 이런 생각이 요즘 아이들한테 들기도 합니다. 교육혁명을 먼저 했을까요? 산업혁명을 먼저 했을까요? 정치혁명을 먼저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우리나라가 72년, 80년 이렇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이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혁명을 3가지를 했습니다. 유럽은요 가장 먼저 한 게 정치혁명이었는데 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정치가 제일 어렵습니다. 걔네들도 맨날 싸운 거예요. 걔는 정치혁명 하느라고 300년, 400년 치고받고 싸우고 한 거예요. 민주화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걸 한 다음에 정치혁명 하면서 많이 죽어나가고 서로 죽이고 한 400~500년 걸려서 해난 다음에 한 게 산업혁명이에요. 영국이. 그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아니 이 기계를 야 잘 돌려봐. 이거 온오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꺾는 거야. 이 기계를 잘 다뤄야 되라고 하는 걸 가르치려다 보니까 애들이 다 머리가 안 좋아. 안 되겠네. 학교를 만들어. 그래서 나온 게 교육혁명이에요. 완전히 걔네는 정치, 산업,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서구 문화는 그렇게 혁명, 레볼루션 자체가 순서가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6.25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또 엄청나게 압제당하고 나서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우리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어요. 너무 없죠. 외국의 원조 아니면 그래서 옛날에 김미 초콜릿 맨날 우리가 그 미국 군인들한테 달라고 하던 항상 하던 말 다른 영어는 몰라도 김미 초콜릿은 알았던 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업혁명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뭘 해야 되냐면 오직 교육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혁명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합니다. 근데 교육혁명을 했던 그 베이스도요, 뭐가 있었냐면 가장 그 교육을 받아야 되면은 이게 우리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면 뭐 기호가 1번에 이윤기, 2번에 홍길동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1, 2, 3, 4를 몰라서요. 어떻게 표시했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오늘 그 표현을 못하는데 나무 작대기 하나, 나무 적대기 둘, 나무 작대기 세 개. 그 10번은요. 나무 작대기 10개를 붙여놨어요. 그게 우리가 국회의원 뽑고 할 때에 그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도였어요. 90%가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국민학교를 무슨 교육? 의무교육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교육혁명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합니다.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을 왜 하게 되냐면 6.25가 딱 나고 나서 전쟁이 났는데 그들은 탱크를 몰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총알 하나 없는 거죠. 네. 총알을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제철소가 필요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제철소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총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한국화약을 그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화약을 그때 만든 이유는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총알을 만들고 쇠를 만든 이유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였지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목표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총을 만들자. 총알을 만들자가 가장 제일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가장 먼저 해냈는데 그게 지금은 뭐가 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K방산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일을 해내게 된 거죠. 그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화라고 하는 혁명이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와서 하게 됐는데 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커니즘은 정치혁명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정치혁명은 맨 마지막. 왜냐하면 산업혁명은 먹고 살게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교육혁명은 모든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어저께 수능이었죠. 근데 외국에서 외신이 떴는데 유일하게 자동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날이 결정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수능을 보면 경적을 울리지 마라. 그다음에 비행기도 그다음에 훈련하지 마라. 쏵쏵 지나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신경 거슬려서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탑시크릿 조용히 해라고 하는 훈련을 아예 전 국민이 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 그게 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학교 진학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92%입니다. 그러면 졸업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92%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요. 대학에 가는 게 40에서 5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는 게요.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80%가 머리 쓰지 않고 몸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92%가 졸업을 하니까 8%만이 몸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딸이 건대 대학원 경영학과까지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하더라고요.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직장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진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육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이 사실은 엄청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산업혁명은 먹고 살게끔 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정치혁명은 제가 봤을 땐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되어져 가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들은 보통 400~500년 걸리던 일인데 그래서 이게 2024년에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어요. 이 전기도 아주 넉넉한 세상이 저희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테슬라 주식 엄청 뛴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테슬라 주식을 사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완벽한 자율주행의 모든 기술을 이미 일론 머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직 일반화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반화. 왜냐하면 아직 비싸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밍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한테 은퇴할 때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제 택시 기사 하겠다. 택시 기사 하겠다. 내가 말리거든요. 택시 기사는 하지 마.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될 테니까. 곧 될 거야. 근데 기사가 필요 없어지는데 왜 택시 기사를 해? 그 개인 택시 면허 사고 그다음에 운전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이미 갖고 있는데 기술을 일반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일론 머스크가 아마 손을 잡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자율주행의 모습이 확산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택시기사나 할까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잠깐만 들어봐. 그건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야 라고 꼭 주변 지인들한테 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트럭이니 자동차니 승용차니 비행기니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굉장히 잘 하는 게 활동하는 게 뭐예요? 드론이죠, 드론. 드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정찰을 하고 모든 것을 알아내잖아요. 그런 기술이 지금 됐다는 것은 그게 뜻이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직접 몰 필요가 없게 되는 타이밍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K9 자주포 지금 폴란드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거를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사려고 한다요. 왜냐하면 자주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원래 미국 기술이죠. 원래 독일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갖고 우리가 값싸게 성능이 좋게 이걸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가성비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걸 이루어냈죠.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87년도, 88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직장을 구하고 그럴 때인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저는 원래 처음에 전공이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원래 전공했었는데 컴퓨터를 한 친구들이 다 LG나 삼성에 입사했는데 뭐 하냐? 연구원인데 이걸 했어요. 일본 소니의 그 VHR 그 테이프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 부품 그대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카피캣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삼성 거를 사서 우리가 돌리면 테이프 씹었어요? 안 씹었어요? 처음에 테이프 씹었어요. 막 삼성 게. 근데 세월 지나면서 안 씹히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게 된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남의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우리 것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케이스에서 그걸 확실하게 느꼈냐면 이족 보행 로봇을 일본이 처음으로 만듭니다. 아시모라고. 아시모 아세요? 이족 보행이에요. 이족 보행인데 말도 못해요. 이족 보행으로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을 전 세계에다가 코엑스 같은 데서가 전시를 하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전시를 다른 나라는 2주, 뭐 4주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3일만 하고 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 25m 전방에다가 캐노피로 둘러싸놓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멀리서만 사진만 찍게 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복사를 잘한다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너무나 놀랍게도 걔는 한 1,000억 엔인가 들여서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100억을 갖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는 휴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아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들이 A라고 하는 교수한테는 저 교수님 팔 하나 만드시고요. 발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 머리 하나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라면 하잖아요. 그냥 이거 해? 그럼 했잖아요.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 정신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그 휴버라고 하는 로봇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전시를 아예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국에는 전시하지 말자. 왜냐하면 전시하면 사진만 찍어서도 그걸 카피한다. 대단한 민족이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카피하니까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카피하는 걸 지금 어느 나라가 잘 하죠? 그쵸. 중국이 이제는 또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너무 잘 따라해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거, 이거 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랑 똑같은 그 방식을 갖고 따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K2라고 하는 탱크랑 이 자주포를 잘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하긴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것도 상상 못했고,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전쟁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거죠. 그냥 탱크 많이 갖고 있고 막 무식하게 밀고 내려간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전쟁의 방식이 완전히 생겼는데, 이때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도와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뭘 도와줬냐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 뭐부터 때릴까요? 전쟁이 나면 미사일로 때리는 데가 제일 먼저 어딜 때릴까요? 어딜 때리고 싶으세요? 적을 내가 때리고 싶어. 그러면 미사일이 몇 개 없어. 그럼 가장 먼저 타격을 하고 싶은 장소가 어디예요? 레이더. 그 다음에 어디를 때릴까요? 전력공사, 전기를 공급하는 데를 무조건 때립니다. 전기를 무조건 차단시키는 거예요. 전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본부를 때리고요. 네. 그러면 전기 차단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일단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전기 차단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북한 미사일은 전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북한은 후졌으니까 전기 안 쓸 것 같다는 사람이 있는데 동일하게 전기 씁니다. 걔네들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모아요. 뭐냐면 걔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그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저게 어디로 탁찬되지, 어디서 어떻게 쐈지, 몇 킬로짜리 쏜 거지, 이거 다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쟤네가 어떠한 파장의 전자파를 보냈을 때 저게 발사되는 것까지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파를 방해하면 발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사전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했는데 발사 버튼을 분명히 눌렀는데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자 시그널로 되어 있거든요. 전자장치로. 근데 전자장치가 차단되는 순간 눌렀는데 안 발사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폭탄이 EMP라고 하는 폭탄인데, EMP라고 하는 폭탄을 어디에다가 터트려야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스위치를 눌렀어도 스위치가 발사가 안 되는가를 잡아내는 중이에요. 그걸 지금 모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걸 모으는 거예요. 지금요, 조선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들어낸 나라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수준이 있는 배를 만들어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원래 일본이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원래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뭘 하다가 중단되면 그게 끊기잖아요. 맥락이 끊기잖아요. 이게 그 맥락이 끊겨가지고 조선업에 하던 전문가들이 없어지면서 결국 지금 한국도 조선은 잠깐 망했었잖아요. 망했다가 지금 다시 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지금 정말 그 타이밍 정말 절묘했어요. 요거 우리도 한 1, 2년 더 지났으면 우리도 조선업 끝장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뭘 만들든지 뭘 하든지 다 그건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군함을 도와달라는 얘기지 일반 배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군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걔네가 어떤 법이 있냐면 자국에서 만들지 아니한 군함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오션 같은 게 그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게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조선사를 사버려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출항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이런 나라가 됐어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야, 배 좀 만들어줘, 도와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른 게, 이순신 장군. 야, 진짜 조선 때부터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 일을 잘했지.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25 이후에 계속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찍어내는 거죠. 총알도 찍어내고 총도 찍어내고 장갑차도 찍어내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게 슬픈 운명이었죠. 아주 슬픈 운명이었는데 이게 우리를 지금 먹여 살리는 게 됐어요. 지금 반도체 잘 안 팔리거든요. 지금 반도체 안 팔리는데 탱크, 자주포,
미사일 이런 거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거는 정말 누구든지 팔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미국도 원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거 사지 말라고 난리치나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거 사지 말라고. 프랑스 유럽 사람들은 유럽 거 써야지 왜 미국 거 한국 걸 쓰냐고 계속 막아는 거예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우리를 엄청나게 막고 있어요. 유럽 내에서 팔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걔네들 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50억이면 걔는 100억이야. 그리고 주문을 하면 15년 후에 온대. 우리는 내일 모레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문을 하면 걔네들이 놀라는 게 폴란드 애들이 아니 벌써 왔대. 그러니까 우리는 퀵 배송. 우리는 막 전화하면 왜 안 와? 벌써 왜 안 와? 아니 우리는 식당 가면 밥을 시키면 그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아니 지금 주문해놓고 왜 안 나오냐고 하는 유일한 민족이고 뭐 하면 빨리빨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죠? 82번이에요.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 전화가 82번이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빨리빨리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갖다 주고 가성비 있고 싸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